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가 어떻게 올여름 넷플릭스의 깜짝 히트작이 되었는가란 제목의 영국 가디언 기사를 살펴보고 K-POP 데모넌터스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K-POP 데모넌터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분석 기사가 올라왔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을 분석한 기사 중 가장 독특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뮤지컬 모험은 스트리머의 가장 큰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이 되었고 그 노래들은 차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고 젊은 관객들은 여전히 좋은 영화를 찾고 있지만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올여름 박스오피스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사이드 아웃 2와 슈퍼배드 4가 시즌 흥행 3위 안에 2개나 들었고 올해는 풀 애니메이션 영화가 10위 안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디즈니 픽사의 원작 엘리오, 닐로와 스티치, 드래곤 길들이기는 실사 리메이크에 참패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밋밋한 신인 배우들과 CG 시각 효과로 오래된 만화를 충실하게 재현했습니다. 젊은 관객들이 이러한 영화들에 몰리고 슈퍼맨과 쥬라기 월드 리버스 같은 대작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넷플릭스가 어떻게든 역대 최대의 규모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3명의 여성들이 팝그룹을 결성하고 부업으로 악마 사냥꾼으로 활동하는 이야기를 다룬 K-POP 데모넌터스는 6월에 개봉했는데 무려 엘리와 같은 주에 개봉했습니다. 사운드 트랙 판매량이 높고 N차 시청이 높은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는 불투명하지만 영화의 핵심 주제곡인 골든이 빌보드 차트 2위를 차지하며 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즈니 영화가 여름의 노래에 이름을 올린 건 언제였을까요? 애니메이션은 예산에 민감한 스트리밍 콘텐츠의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면 영화 티켓 가격이 3배 또는 4배로 오르고 간식을 먹고 싶어 하면 또 3배로 오르기도 합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신작 만화를 스트리밍하는 것이 더 저렴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영화 제작자들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업체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마린 헌터는 같은 감독이 제작한 모아나만큼 좋지 않고 디즈니 애니메이터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글렌킨 감독 데뷔작인 오버 더 문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전 픽사 수장 존 라세터가 이끌고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스펠바운드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 차트는 대부분 드림웍스나 일루미네이션 같은 유명 스튜디오의 오래된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POP 데모넌터스는 왜 인기를 얻었을까요? 넷플릭스 자체 제작이 아니라는 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장르를 넘나드는 마법을 부린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했습니다. K-POP은 스파이더맨 시리즈만큼 야심차게 스타일을 과시하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끈기지만 눈길을 사로잡고 만화책의 스플래시 페이지와 애니메이션을 모두 모방한 보라색과 분홍색 색조가 흩뿌려진 형태 변한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적 접근 방식을 공유합니다. 소니가 언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넷플릭스는 팬데믹으로 인해 극장 개봉이 연기되었을 때 이전에도 비슷하게 정신없고 독창적인 미첼 대 더 머신을 배급한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소니 만화는 디즈니 스타일 노래와 픽사 스타일 비밀 세계의 오프 브랜드 버전을 만드는 것보다 애니메이션 군 중에서 눈에 띄는데 더 많은 문화적 명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K-POP 데모넌터스는 주류 경쟁작보다 문화적 추세를 이용하는데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디즈니는 자체 상징주의에 너무 자의식이 강해져서 마지막 비후속 자체 애니메이션인 위시가 애니메이션 고전에 대한 참조로 가득 찬 모회사의 100주년 기념 확장 행사였습니다. 올 가을에 출시할 대작은 주토피아2로 거의 10년 전에 데뷔한 훌륭한 오리지널 아이디어에서 뻗어나온 것입니다. 다른 대형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비슷하게 속편에 집착합니다. 여름에 출시할 마지막 대작 애니메이션은 드림웍스의 더 배드 가이스 2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속편이 아니고 만화 원작도 아닐 뿐더러 아무리 강렬한 판타지 액션이 펼쳐지더라도 원작을 벗어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중심 인물들을 K-팝 그룹으로 설정함으로써 영화는 공주, 말하는 동물, 싸움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이 영화는 중요한 책임을 짊어진 청소년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팝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정점에 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영화의 최적 시기는 2021년 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영화 제작이 발표된 해이기도 합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성인용 테마와 무서운 괴물들이 등장하지만 방탄소년단 열풍이 한창일 때 개봉했다면 훨씬 더 빠르게 탄탄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K-팝을 영어 원어민이라는 더 폭넓은 관객층을 위해 재해석했습니다. K-팝 자체가 수년간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K-팝 팬덤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팬덤의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데몬헌터라는 팝이라는 가상 판타지 버전을 구축하기도 하는데 특히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받는 놀라운 수준의 트레이닝이 돋보입니다. 이 영화에서 모든 멤버들의 노력은 전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비전에 따른 것이며 음반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파에서 일어나 무대에 오릅니다. 영화 관객 중 비-K-팝층이 자신만의 음악을 발견하고 차트에 자신의 취향을 알리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무려 9곡이 현재 빌보드 핫백에 있습니다. 팝계와의 이러한 친밀함은 또한 이 영화가 팝스타를 용감한 여주인공과 교활한 악당으로 동시에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보이밴드로 변장한 악마들은 영화 속 악마의 정통한 등장인물들조차 거부할 수 없는 소다팝이라는 중독성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팝 취향 형성에는 저항할 수 없는 것과 몹시 짜증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궁극적으로 팝 음악의 역동성보다는 자기 수용과 우정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젊은 관객에게 팝 팬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시청자들을 PG-13 등급의 실사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상 성인 세계로 초대합니다.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이 영화의 성공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이 영화의 속편을 영원히 만들어라라는 반응이 될 것이고 이번엔 스트리밍 애니메이션이 진짜로 나오네라는 반응도 살짝 섞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픽사, 일루미네이션, 드림웍스의 수많은 속편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K-팝 데몬헌터스는 특히 아이들이 향수에 젖은 어른들보다 더 새로운 것을 갈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만화 시리즈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객들은 단순히 슈퍼배드 5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좀 더 대중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팝 데몬헌터스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광고도 전혀 없고 출연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내가 체육관에서 듣는 음악을 만든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2가 필요해. 화분으로 노는 호랑이의 8시간 ASMR 바로 이거예요. K-팝 데몬헌터스는 정말 상징적이에요. 사자보이즈를 좋아해요. 넷플릭스 제발 진우가 살아나는 후속편 만들어주세요. 노래는 벌써 20번이나 다 들었고 영화는 3번이나 봤어요. K-팝 데몬헌터스는 제가 올해 본 영화 중 최고였어요.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헌트릭스야 사자보이즈 둘 다 좋아해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을만 합니다. 이 걸작을 선사해준 넷플릭스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영화가 정말 좋았어요. 콘서트도 훌륭했고요. 음악도 최고예요. 노래가 정말 대단해요. 넷플릭스 제발 극장에서 상영해주세요. 160km 떨어진 한인타운에 극장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운전해서 가서 캠핑할게요. 제발 극장에서 상영해주세요. 제발 K-팝 데몬헌터스 2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보이밴드도 나와주세요. K-팝 데몬헌터스 영화나 최소한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주세요.
세상이 정말 멋져요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리뷰를 쓰기 시작했을 때였죠. 우리는 따로 영화를 보고 나서야 이 영화에 대한 공통된 애정을 알게 됐어요. 유치하게 들리는 제목과 달리 이 영화는 복잡한 등장인물과 의미로 가득한 놀라운 줄거리를 자랑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른들을 위한 컨텐츠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K-팝이나 유머에 푹 빠진 적이 없지만 그게 있다는 건 확실히 알아챘어요.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깊이 빠져본 적도 없는데 친구가 이걸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응해주려고 했어요. 정말 잘 봤어요. 세일러문 시절 이후로 그렇게 크게 웃거나 낄낄거린 적이 없었는데 진짜 스토리가 최고의 놀라움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드디어 재밌고 중독성 있고 화려하게 애니메이션화되고 아름답게 캐리커처화되고 사악할 정도로 날카로운 K-팝 업계 해석이 나왔는데 이렇게 좋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캐릭터 디자인, 스키도 없는 앨범, 유머, 호랑이 모자, 조이, 이모티콘, 팝콘 볶은, 맞아요, 팝콘 볶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진우를 선물해주신 영원한 봉사. 정말 훌륭한 영화예요. 사운드 트랙도 훌륭하고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부르셨고 영화 곳곳에 나오는 재밌는 장면들은 웃음을 자아내요.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전반적으로 훌륭한 영화예요. 웃음을 원하거나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1000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요. 친구가 개봉했을 때 보라고 했을 때 말을 들어야 했었는데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영화 전체가 정말 멋졌어요. 스토리 전개도 좋고 노래도 좋았어요. 시리즈로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실사 시리즈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완벽한 캐스팅을 알고 싶었는데 제가 선택한 사람은 곧 군복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K-팝 데몬헌터스는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이며 오스카상을 받을 겁니다. 디즈니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노래도 훌륭하고 가사도 훌륭합니다. 애니메이션도 훌륭해서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3D이지만 마치 애니메이션 같아요. 루미와 진우의 관계는 어린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묘사되어 표현되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대부분 그렇듯 저도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K-팝 데몬헌터스? 이게 무슨 엉터리 영화지? 라고 생각했어요. 전 K-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냥 음악이 형편없으면 정말 끔찍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은 이제 마니아층이 단단히 쌓여서 이 영화의 시즌2를 요구하는 댓글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화는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며 K-팝과 K-문화, 한국 관광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